여러분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시장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3시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대표님, FOMC 회의를 앞두고 굉장히 좀 경계감이 짙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미국 선물 분위기도 그렇고 일단 75bp 인상은 좀 예정되어 있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고 또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그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기다리시는데 연준 무시하시죠. 무시하기엔 너무 빅 이벤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bp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 뒤통수 때려서 100bp만 하면은 진짜 한번 또 직전 저점까지 한번 또 흔드냐 하고 이렇게 보는데 네. 저는 그냥 연준이 그 금리는 그냥 제 머릿속에서는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 CPI가 언제 발표하나? 아, 소비자 물가지수. 예. 그래서 좀 8월 지난번에 10일이에요. 네, 9.1에서 예. 조금 더 안정화가 되느냐. 오늘 그 안정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8.8 정도만 나와도 지난번 예상치였잖아요. 네, 그게. 그것만 나와도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하고 유가하고 연동된 그 환율을 봅니다. 네. 오히려 그냥 오늘 밤에 열리는 뭐 금리가 뭐 75bp니 뭐 이거는 좀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이미 시장은 다 녹아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 우리나라 원달러가 아니라요. 네. 우리나라 원달러 유로화, 엔 이런 것들 연결해서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냐 이제 약간 약세로 전환되나 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환율 쪽에서 예. 강달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예. 뭐 이런 흐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유가 흐름과 네. 그 이유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사실 전문가들 의견 중에서는 75bp 인상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여전히 75%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25%는 울트라 스텝 가능성도 있다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저는 파월 의장이 그렇게 무모한 승부는 안 걸 거다라고 네. 해다 배팅하겠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애플이나 테슬라를 800과 애플은 850발에 잘 파셔갖고 네. 원달러가 좋으니까 네. 그냥 원화로 바꿔갖고 우리 건설주나 오히려 우리 납복과다 종목도 사시는 게 앞으로 한두 달 동안에 미국 투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성비가 이런 전략을 세워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미국 시장은 뭐 이 CPI 모멘텀이 결정될 때까지 또 요번 8월 10일이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중간선거 11월. 이렇게 11월 그때까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저는 미국 증시는 그냥 지그재그 파동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6월 달에 이 저점에서 제가 12,000과 12,500을 예측해 드렸는데 요번에 12,000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코스가 되냐면 이 미리 이렇게 그려봤어요. 네. 12,090을 돌파해서 새롭게 상승을 주는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이 직전 저점 케이스는 안 봅니다. 아직은. 이건 100bp 됐을 때 얘기고 오히려 11,500과 11,300에서 눌림목 주고 계속 지그재그 파동. 그러니까 애플로 보면 155불과 145불에서 왔다 갔다. 네. 테슬라를 보면 850과 750에서 왔다 갔다. 이런 코스가 지배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 다음 그림 갖고 투자 전략 판단을 합니다. 보시면 이 14,600에서 1,500까지 빠진 거를 하나로 일로 놨을 때 요번에 12,600이 딱 반입니다. 떨어진 거에 반. 그러니까 요번에 반등 목표를 여기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993까지 갔다가 지금 11,500 지금 눌림목이거든요. 네. 그러면 요 11,300과 11,500이 안 깨고 75bp 결론 나온 다음에 여기서 저는 재료 노출로 달러 강세가 약세로 가기를 좀 바랍니다. 시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면 이머징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우리가 100포인트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스닥은 이제 내일 오늘 밤에는 재료 노출로 좀 작동할 것 같고 오히려 유가와 그다음에 그 유로화의 변동을 주는 앞으로의 우크라이나와 거기에 연결되는 지정학적 변동성과 거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 저는 거기에 더 방점을 두고 싶은데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약간 그 대형주 전번주에 이제 대형주는 좀 팔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아 실적 노출 때 팔아라. 그렇다면 우리도 대형주도 그냥 박스에 가두리에 갇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2,000원을 뚫고 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70,000전자 가지는 않을 것 같고 65,000원 정도 한 3,4,000원 정도 에너지에 100포인트가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수익률 게임은 오히려 이제는 부품단에서 나올 것 같아요. 뭐 코리아 서키가 됐든 뭐 칩셋 미디어가 됐든 밑에 단에 오히려 그 사이에 덧부러졌던 부품단의 종목들이 나올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일정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뭐 CPI를 비롯해서 중요한 일정들. 그러니까 오늘 당장보다 8월 10일과 11일 네. 여기에 이제 CPI하고 PPI 때 요때 이제 또 우리 칩4 반도체 칩4 네. 그리고 이게 지정학적인 변수를 어떻게 주는가 이 칩4 니꼬로 저는 이게 하나의 큰 어떠한 그 동북아시아의 정치 구조적 역학적 사고의 분기점이 될 것 같거든요.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하고 우리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의 그 화상으로 맞습니다. 이거 보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통 큰 투자를 또 다시 한번 결정을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좀 뭔가 반가워하는 느낌이었고 당연하겠죠. 어떤 느낌 드셨어요, 대표님은? SK그룹이 왜 그 네. 선택을 했을까요? SK그룹. 이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현대차 50조, 그 다음에 삼성도 한 40조, 미국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17조를 더 증가해서 SK 하이닉스도 40조. 거의 네, 40조. 네. 반도체에만 뭐 20조 가까운.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 반대는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갖다 얘기해서 칩4 들어. 그러면 지금 계속 그 언론에서는 중국이 니네들 알아서 잘해라라는 뜻으로 계속 얘기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중국의 우리 시안이나 이 투자한 것들의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속에서도 이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중대한 그 우리 그 그룹 총수들이 승부를 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승부를 걸었다는데 그냥 확률 배팅 했을까요? 보이지 않게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 평택부터 갔고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 최태원 회장 그 결정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참 뭐랄까 좀 그 속이 그냥 까맣게 타가는구나. 모든 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 11월 달 이 상태로 나오면 그 중간 선거에서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카드를 쓸 수 있을 만큼 총력전을 다해서 이 과정이 엮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현상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든다면 이 칩4 속에는 네. 분명히 저는 솔직히 SK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삼성 쪽도 저렇게 하면은 저 시황공자 어떻게 하지? 뭐 또 뭔가 그 옛날 같이 또 그 한알령 비슷하게 때려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했는데 그룹 총수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이 뒷사이클에는 저는 어떠한 그 반대적인 보관이나 급부가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진짜 반도체 뭔가 사주나? 그러니까 오히려 반도체 마이너스 부분을 네. 중국의 마이너스 부분을 여기서 커버해주는 뭔가 뒤에서 뭔가 그 내고가 있었나? 이런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이재용 부회장님 진짜 사면 되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 지금 제시를 해주시는 거죠. 예, 이번에 진짜 사면 카드가 진짜 현실화 되나? 8월에 사실 그 이벤트도 있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면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몇몇 주목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그 부총리께서도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고 이렇게 오늘 되다 보니까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게 이미 결정된 상황이구나. 그렇다 보면 요새 파생시장 매매에서도 미국 시장 오늘 새벽에 빠졌어요. 네. 그래서 나는 오늘 한 20-30포인트 삼성전자 좀 마이너스 500원, 1000원 정도 빠지고 조정할 줄 알았더니 뺐다 올려요. 네네. 그러니까 선물에서 거의 7천억을 때렸는데도 올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옛날하고 다른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거 우리나라는 기승전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떠한 시장의 에너지는 이거는 마이너스적 에너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신 시가상의 수익률보다는 이제는 중저가 옐로우칩의 수익률이 더 큰 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는 종목장 찾기 게임 그런 전략으로 일단 흐름을 잡아봤습니다. 실적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대표님.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최대 실적을 또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사실 그거 대비 좀 아쉬웠고, 그러니까 사실 실적을 뭐 어제 오늘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는 시장이 참 이럴 때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오랫동안 증권 쪽에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대급 실적인데 이거에 기뻐하기보다는 하반기 쪽의 우려감이 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뭐 그런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여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대표님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SK하이닉스 우리가 그 86,000원 9만 할 때는 뭐 엿에서 저점 들어와서 억 단위로 배팅해도 된다고 그렇죠. 그러지만 제가 98,000원부터 105,000원 사이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노출을 저는 기계군단,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기계군단은 이런 알고리즘을 쓰는 것 같아요. 호재가 나왔어요. 주가가 시가상위 종목들로는 한 20% 정도 올랐으면 빌려다가 대차 매매 때려라 네. 알고리즘을 밑에서 받아주는 매수세가 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크게 조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이번 고점이 104,500원이에요. 86,000원에 21% 정도 올렸습니다. 네. 저는 95,000원과 7,000원까지 조정했다 간다라고 봅니다. 대신 이거 바로 돌파를 하기 그러면 목표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95,000원에 사서 105,000원에 파는 에너지라면 5 내지 7% 먹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번에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느니 밑에 단에 KH바텍이나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나 네페스나 뭐 등등등 이런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부러진 소부장 종목들 중에 그래도 이제 밸류 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자꾸 투자를 확대하잖아요. 네. 거기에 깰 수 있는 그 밸류 체인 종목들을 오히려 수급 들어오는 걸로 골라서 전략을 짜는 게 오히려 상대 수익률 게임에서는 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수가 지금 2,400까지는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형주 역할은 저는 끝난 것 같아요. 2,270에서 2,400. 그럼 여기서 100포인트를 올리는 에너지는 저는 오히려 다른 섹터, 저는 건설 섹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원전, 방산 이런 것들 현 정부의 정책적 에너지를 주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려볼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2,500을 뚫어서 2,700, 800을 간다까지는 그림은 안 그려져요. 그러면 그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는 1,250원 정도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달러, 엔, 유로, 달러 위안이 달러 약세 다 강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가장 우리의 고민인 원달러입니다. 이게 월복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적이 좋은 것들도 가만보면 환율 효과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널리스트나 좀 이걸 부정적 보는 좀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가 나쁩니다라는 논리, 그렇죠. 컨센서스 이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미국의 시장의 매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걸 받아주는 에너지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그거는 분석하는 사람들이 잘못 분석했다. 나중에 수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3개월이나 5개월 후에는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4분기에.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저는 이게 1320원과 1270, 80원에서 그냥 지그재그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거, 1,300원 밑으로 내려와서. 예. 네네. 그거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속도를 결정하는 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유로, 달러. 1달러, 1유로. 저는 이게 역사적으로 1달러, 1유로 되면 반대 에너지가 나온다고 봅니다. 가치가 같아졌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어떤 느낌이냐면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 나왔던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독일 나쁘고 또 뭐 윈터 이즈 커밍하고 유럽 쪽이나 막 이런 쪽이 다 부러집니다. 이거는 현재 노출된 거라서 그래서 1달러 1유로다. 이제는 작용 반작용이 나와갖고 1달러당 1.1까지는 저는 기술적 반덕이든 자연적 에너지든 이 에너지가 나올 것 같다고 판단하에 전략을 구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유로와 단기 강세, 달러 약세가거든요. 네. 근데 얘 한 축만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파운드와 똑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와도 이제 바닥에서 대반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또 엔화죠. 요 엔화가 어딨냐? 여기죠, 엔화. 엔화도 140엔, 150엔 갈까요? 그러면 제 시각이 틀렸어요. 140엔, 150엔. 사실 시장 예측이라는 게 정확하게 하는 게 불가능해서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트리거가 돼갖고 저는 엔화 강세 배팅하겠습니다. 엔화 강세. 네.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 사망이 만든 창발 현상. 창발 현상. 우리 거기에서 이라고, 이제 네. 거기서 우리가 방산주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여기 방송하면서 이 클러스터를 딱 보여드렸을 겁니다. 네. 아베 사망이 만든 클러스터에서 그 에너지 때문에 나는 이 포트폴리오로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아이언엑스, 한화에어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중공, 대우전, 하나시스템 이런 쪽으로 전략을 짜서 이 흐름이 주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베의 사망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연동시키는데 이게 복잡계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아베 사망이 저는 오히려 미국 7함대가 하나 빠지면서 그거를 일본이 메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이 군사적인 에너지, 항공모함 이 에너지가 강화될 것 같고 그리고 나토 플러스에 왜 한국과 일본이 초청되느냐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가 절대 휴전 종전 안 할 거다에 배팅하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가스를 잠갔다 풀었다 하면서 조절을 할 것 같고 네. 여기에서 하나의 툴이 방산, K방산. 우리가 우클릭했고 이 과정에서의 에너지. 이게 이런 종목을 주도할 거다라고 그게 그때가 이제 그 7월 16일, 17일 아니었습니까? 지금 뭐 거의 한 10일 지났는데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같은 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네. 아니 폴란드에 20조 정도 규모 무기 수출 오늘, 이슈도 또 그거는 오늘 나왔잖아요.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이 긍정적인 에너지도 영향이, 작동을 네.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폴란드가 왜 우리나라한테 20조의 계약건을 하는 그 환경이 나왔냐. 저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미국의 우클릭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나토 플러스에 들어갔고. 만약에 전 정부의 색깔로 갔다면 이거
오히려 미국이 딴지 걸거나 군수 복합제들이 프랑스하고 로키드 마틴이든 뭐 이런 군수 복합제가 다 노이즈 일으켜 갖고 계약 못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의 장기화, 그 다음에 그 흐름에서 하나의 또 창발 현상으로 K 방산이 오히려 K 배터리 같이 더 큰 에너지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지도를 하나 보고 싶습니다. 네. 이 지도. 우크라이나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하고 땅이 근접되어 있는 게 폴란드, 헝가리 이런 쪽 라인들. 나는 지금 폴란드가 지금 또 이제 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다음 타자가 헝가리하고 루마니아다라고 봅니다. 그럼 동유럽의 K방산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하고 여기도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K방산의 에너지와 원전의 에너지가 계속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네. 이게 앞으로 저는 한 3년간 K방산의 에너지가 우리 K 콘텐츠, K 배터리 이렇게 해서 하면 큰 에너지 주지 네. 않았습니까? 2022년이 그 원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K 방산으로 치면 예, 원년이다. 예, 원년입니다. 2022년이. 예. 그리고 그 트리거가 네. 저는 아베 전 총리의 사망에서 동북아시아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업을 펀더멘탈 보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학 역학 구조로 분명히 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미국 7함대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건 일본의 무장이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저는 11월까지는 우리 때리지 않을 거다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때리지 않을 거다. 예. 어떤 의미죠? 10월, 11월에 일단 시진핑과 주석 입장에서는 제 3년이 확실하게 내부를 통제하고 자기 도장 찍을 때까지는 네. 확산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에 담고는 있겠지만 뭔가 너는 나중에 내가 다 권력 잡고 뭐 다 교통정리하게 네, 두고 봐 네. 이럴 수는 있지만 바로 칼은 쓰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틈새가 우리가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리고 칼을 쓸 때는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약할 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중간선거 패배했을 때 쓰지 않을까. 혹시라도 예. 그렇게 된다면. 예. 그러니까 네. 그때쯤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모든 그 연임이나 이런 그게 끝난 상태입니다. 11월 정도면. 그때가 위험하면 위험했지. 지금 8, 9, 10 코스는 우리가 약간 뭔가 공백 기간이라고 볼까요? 지금 금리 변수라든지 인플레이션 변수에 또 그 이 공포가 살짝 걷어지면서 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가 2270에서 2400 삼성전자 6만 전자 갔다는 얘기 이제 그 확인을 사실 CPI를 통해서 하겠다는 또 얘기죠. 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그 5만 5천에서 6만 2천 한 게 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다른 개별 종목 30에서 50조 급등한 종목들이 막 생기는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도 있지만 파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파신 분들이 다시 삼성전자 들어갈까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정책과 연결됐거나 아니면 자기 구자에서 많이 빠진 거를 물을 타시거나 예? 그러면 그쪽에서는 물을 탈 때 분명히 끌개가 형성돼야 될 거거든요. 이 끌어당기는 매개체의 모멘텀이요. 요새 가만히 보면 30에서 50씩 급등하는 종목들이 컨텐츠하고 납폭과다주에서 막 나와요. 중저가 연료칩에서. 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완전히 그냥 부러진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2달 동안 수익률 게임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초점은 이런 수익률 게임에 끌리가 될 수 있는 거에 그 트리거를 줄 수 있는 거를 잡아내는 게 더 실전에선 중요하지. 이제 시가상위 종목들은 지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는 6만 원 살짝 깼다 가느냐, 6만 2천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가느냐가 이제는 또 아까 얘기한 뭐 칩4
에너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새 기아차나 현대차보다는 현대위아나 만도가 더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니 뭐 실적 면에서도 또 괜찮았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 삼성전자 현대차가 허브되면서 이렇게 연골고리가 나온 게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SK하이닉스, SL, 센트럴모텍, 만도 이쪽을 또 클러스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현대위아가 거의 6만 5천, 6만 6천 원. 네네. 이거는 이번 저점에서 거의 3, 40%나 급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이 뭘까를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이 뭘까요? 중저가 옐로칩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사실 그 전부터 이 매매하는 시각을 정말 실전 시각을 정말 강조해 주시잖아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는 저는 어널리스트적 시각보다는 매도자의 시각,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집사적 시각. 그러니까 집사. 예, 집사.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그 대주주라든지 네. 사모펀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라인에서 갖다 예를 들어서 그 전략을 짜고 돈을 모집해서 전략과 연결된 그 하나의 타켓을 설정해서 미는 언어의 방향성을 제시하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지금은 그러면 어디에 좀 관심을 둘 때인가요? 그러면 돈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일즈를 해요. 그러니까 큰 그 자산가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100억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배팅할 수 있는 분들한테 모여갖고 내가 어떤 전략을 내세울까 할 때 이제 삼성전자 사세요, 현대차 사세요, 기아 사세요 안 가랍니다. 그 은행보다 5% 7% 정도 수익을 납니다. 그러면 야, 그 리스크 걸고 그걸 못하러 해. 오히려 채권이나 다른 거 하지. 이자도 올라가는데. 그거 커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꼬셔야 돼요. 지금부터 한 50%나 100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예? 네네. 뻥을 쳐야 돼요. 돈을 끌어들게. 아, 과장되게. 예. 그래야 돈이 배팅이 들어오죠. 네. 꿈을 심어줘야 돼요. 이것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나 펀드 매니저의 CIO의 전략가들은 네. 뻥쟁이들이에요. 뻥쟁이들. 얼마나 잘 포장해갖고 소설을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결과물을 내야 돼요. 근데 결과물을 내는 게 중요해요. 네.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결과물은 배터리, BBIG,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거였다면 네. 요새는 바이오 쪽 제약주 제가 IR에서 따라가면 돈 10억도 못 모아요. 그렇습니까? 예, 조성이 안 돼요. 내가 물린 거나 빼도 이런 논리지 절대 새롭게 뭘 하겠습니다 돈 안 모여요. 네. 최근에 모이는 게 영화적 콘텐츠가 모여요. 이봐 선수들 사이에서는 영화 콘텐츠가 모입니다. 영화 콘텐츠 뭐 에이스토리라든지 우영우 효과도 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네. 이제는 진짜 리오프닝이죠. 이제 극장 가서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콘서트도 할 수 있고. 오늘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까지는 아니지만 자율적 방역이라고 해서 정부가 또 코로나가 워낙 확산되고 이제 10만이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발표가 됐는데 영향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없을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네. 싸이의 그 무슨 몇만 명 모였다는 네, 그 네. 흠뻑쇼들 뭐 제재하겠다 그러지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각 그 아이돌이나 뭐 갖고 이제는 투어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투어 나와요. 이게 전과 다르게 강제된 이제는 제재는 문 이제 닫아 없을 거라고 하지 마 하니까. 이런 논리는 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쪽에서 뭔가 배팅에 돈이 모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극장에다가 또 플랫폼이 있으니까 극장에다 걸기도 그럼 천만 관객 나오잖아요. 아니면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 그 플랫폼이 지금 또 어마무시하게 또 작성돼 있잖아요. 네. 글로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근데 주가는 다 박살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쪽 에이스토리뿐만 아니라 덱스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그쪽 연결된 종목들이 의외로 바닥에서 30에서 50% 올라간 게 꽤 됩니다. 돈이 배팅됐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뭘까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다음은 네. 그냥 정부가 이렇게 도장 찍어서 알려줍니다. 용산 공간 오세훈 시장의 빅피처에 믿어보는 배팅을 해보겠습니다. 이 오세훈 시장은 여기에 한이 있나 봐.
전에 한번 서울 이때 롯데 관광개발 삼성물산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여기에도 그때도 뭐 60층짜리 뭐 용산 무슨 금융타운 그 실패했는데 요번에는 용적률 뭐 한 뭐 1700%, 3000%면 100층짜리 건물 막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거 들어갔을 때 이제 이 단어를 딱 보세요. 미래 키워드다.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핀테크, 또 스마트 에코, 스마트 물류, UAM.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연결된 UAM의 한두 종목, 인공지능 한두 종목,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중소형주들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대면 보면 52주 최고께서 어떤 건 반토막된 거 허다해요. 네. 이런 것들이 수급만 들어오고 조금만 정책에 방향성 주고 흐름 주면 갑자기 급등한 종목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종목장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때 삼성전자, SK에서 부러지면 안 돼요. 그러면 위에서 지그재그만 해줘도 되거든요. 그럼 밑에 단에서 그냥 납법과다 종목들이 중저가 졸업들이 뭐 사모펀드가 됐든 투자조합이 됐든 자문사가 됐든 이거는 자산운용사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문사나 투자조합이나 사모펀드가 다시 재기를 할 때 망가졌거나 부러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바닥의 그 선수들은 망가지면 완전히 은퇴하거나 복수열전합니다. 돈을 다시 내가 부러진 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 복수열전에서 내가 다시 한번 뭘 보여주기 위해서 성공하겠습니다 하고 판을 짜지 절대 떠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때 타켓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타켓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 그래서 옛날에 권력에서 뭔가 에너지가 컸던 종목은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옛날에 그 배터리라든지 이거 제가 제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돈의 물줄기가 일로 가기 위해서는 요새 보면 검찰이나 금감원이나 타켓 나오는 거 보세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나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새 푸대에 새로운 목표로 잡을 게 저는 다음 대권 싸움 같아요. 다음이요. 네. 벌써? 예, 네. 벌써 큰 그림은 10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산이나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을 저는 큰 그림을 잡습니다. 즉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 용산 이게 옛날에는 일본이 주둔했고 미군이 주둔했고 근데 이게 이제 막혔던 게 이번에 뚫리면서 여의도 압구정에는 상징적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다음에 여의도에는 여의도 뭐 시민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 네, 시범. 그리고 예, 네. 그 다음에 용산 공작장 네. 여기에 제가 또 현대차 정비소 밑에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것도 이런 또 요게 연결된 종목들을 샘플링 해갖고 이 에너지가 저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하고 맞아 떨어졌을 때 거기에 관련된 큰 틀이 이쪽이 10년간 방치해 둔 데입니다. 또 10년 방치한 게 또 하나 있죠. 삼성역의 한전부지. 이게 지금 땅 파고 흙 파고 에너지가 들어가면 결론적으로는 건설 말씀하시는 이제 건설. 걸까요? 그러니까 전번 주에도 제가 네. 애플, 테슬라 팔아서 현대건설 사라. 인도리가 더, 그러면 그때 뭐 인플레이션이 되고 지금 부정적인 에너지가 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이지. 그럼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내년도에 이제 막 땅 푸고 뭐 아파트 짓고 뭐 지하도 놓고 GTX A든 B든 짓고 그 다음에 한전부지는 용산 공작청에서 진짜 이 프로젝트가 말만 아닌 집행이 됐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까 그 방산주 그 20조 수주한 거 저리 가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나 보면 저는 이런 걸 생각합니다.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2030년에 나한테 자꾸 전파를 보내봐요. 야, 2030년에 여기는 어떻게 변했냐. 뭐 심지어는 이게 양자 역학적 사고거든요. 네.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의 큰 틀의 에너지가 변화가 나오는 자리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돈이 되는 자리 같아요. 돈이 되는 자료. 그러면 저는 여기가 꼭 그 2030년이나 35년도에 한강 그 유람선 타고 쫙 그 압구정에서 이렇게 쫙 보면 마치 홍콩 같이 여기 무슨 뭐 지금 보시면 저기 파크원 들어가면서 또 현대백화점 들어오면서
사람의 물길이 바뀌어갖고 오히려 여의도의 그 IFC몰도 죽었던 상점도 살아나고 이게 물길들이 막 바뀌거든요. 뭐 한강 라인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 곳곳의 모습이 10년 후에는 정말 많이 변해 있을 거다. 그때 현대건설 얼마일까요? 현대건설 얼마인가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또 지하화할 때 특수건설 동아지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철도 GTX-B 관련된 거, 여기에 땅을 갖고 있는 회사, 오히려 서부TND 그 30 몇 층 옥상 보면 거기에서 다 내려다 볼 수 있거든요. 전에 차도 비싸지만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서부TND는 얼마나 될까? 롯데관광객은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여기에 한번 또 부동산 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도 한번 사봐갖고 돌아다니면서 못 사십니다. 이미 다 어디가 다 갖고 왔거나 뭐 하거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꼬마 빌딩 하나 살라고 뒤져봐도 절대 없어요, 이제는. 건물, 뭐 물건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돈도 아니, 그리고 원효로 대교 건너가면 네. 지금 옆에 이제 조그만 건물 막 하면서 거기 주상복합 값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옛날 모 경제증권 달 때 그 당산동 거기 그 이상한 건물들이 요새는 어때요? 다 주상복합들 많이 변했죠. 네. 이제는 원효로 남영동 강북이 그렇게 바뀝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10년을 결정할 거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회사가 뭘까를 추적하는 게 저는 오히려 지수 어떻게 됩니까?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네. K방산 쪽하고 K원전하고 네. K건설은 앞으로 2022년부터 시작해서 10년을 주도하지만 1단계가 2025년 3년은 정부가 뭔가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들 어나리스트나 좀 불안하게 느끼면 침체다,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한번 사고방식을 바꿔보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정권도 무너지는 데가 많다. 지금 뭐 영국도 뭐 이탈리아도 다 사임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권력을 잡으신 분이 어떨까요? 권력 잡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엎어치기 들어가요. 엎어치기 들어가면 뭐예요? 그 전 거를. 예, 네. 전방으로 어쩌게 들어가면서 성장, 죽는데 같이 죽자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나 성장 정책을 시도를 할 거라고요. 네. 우리 현 정부는 지금 방법이 못 가요. 아까 이 단어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사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신문 보니까 전에 우리 김포 아울렛 같아요. 내가 거기도 한번 가본 것 같은데 그 네. 피자집 맛있는 데인데 거기에 오세훈 시장하고 네. 인천 유존복 시장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사하고 세 분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제목이 오세훈 시장이 그다음에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발표된 게 용산 국제 업무 용적률 변화라든지 이 속도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동하면 꼭 대장을 하나 만듭니다. 선도주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2018년, 19년에 카카오가 얼마였고 네이버가 얼마였고 에코프로가 얼마였고 일지 머티리얼스가 얼마였고 코스모 신조대가 얼마였나 한번 뒤져보시죠. 한때 그런 걸 못 사서 굉장히 후회를 했던 적이 있죠. 예, 카카오가 2만 원입니다. 네. 그게 17만 원까지요. 딱 3년 주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서 2025년에 길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지금 그쪽은 다 부정적 시각이 지배를 해요. 안 된대요. 그러면 제가 이 어나리스트들한테 제가 이 집사적 시각을 10명한테 물어봐요. 9명이 안 된대요. 고맙다 사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이 안 된다 할 땐 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그걸 지배로. 무시하기가 참. 아니요. 저는 네. 무시합니다. 40년의 경험을 무시하라예요. 그때가 제일 싸고 그러니까 점점 반이 넘겼을 때가 이제 바꿔요. 그럴 때가 위험해요. 그럴 때가 위험합니다.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집어넣어서 어떤 거를 사업 비즈니스 툴로 이거를 투자해갖고 이거 에너지를 전사해서 키우려고 그러면 일단 싸야 돼요. 그리고 싼 거를 모아서 그리고 싸다는 건 뭐예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런 걸 싸게 사 모은 다음에 매수자 우위 시장이 당장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변화의 조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에요. 어떤 기업들은 문제가 돼서 돈을 집행을 못할 수가 있지만 국가는 저는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성장을 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옛날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때문에 돈을 막 풀고 이거잖아요. 이게 치명적인 마이너스거든요. 저는 이제 소득주는 죽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침체를 막으려고 하는 성장 정책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보는데 반도체나 전차군단은 미국이에요.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분산 투자로,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또 국제적인 환경과 역량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내수적으로 뿌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세훈 시장의 연골고리 한번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우선순위를 뭘 두나? 어디부터 먼저? 이분은 지금 세운상가가 한이 맺혔나 봐요. 그 세운상가 연골고리에 그쪽 개발. 그 다음이 용산, 여의도, 용산 국제업무, 한강 레스라인. 요러는데 10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5년 다음에 이제 자기가 대권 잡아갖고 다음에 또 5년.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지가 돼야 그 어떤 권력이 유지가 되고 정책을 좀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계속 이제 이어져 가야 이 연속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어떤 그런 전제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게 리스크 아닐까요? 그 전제를 3년 후에 걱정할래요. 네, 현 정부 지금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될지 안 될지는 지나봐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으로서는 집행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속도는 국회의원 선거 이후가 더 빠를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 정부는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네. 상황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선순위가 더 끝나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지금 뭐 경찰청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정도까지 나왔으면 이제는 인선 작업이나 뭐 이렇게 교통적인 건 거의 끝나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이 뭘까요? 경제입니다, 경제. 네. 이제는 경제적인 에너지를 어디로 푸냐. 저는 이거는 SOC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흐름을 잡아내지는 게 어떻겠나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K건설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는 K방산, K원전까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정책 관련주 강조를 좀 해주셨고요.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재유행이 또 심상치가 않아서 물론 예전만큼 어떤 똑같은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에는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뭐가 제한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분위기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10만을 확진자가 넘어가면서 오늘 또 바이오주 관심을 받은 것들이 좀 많은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봐도 됩니까? 일시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일시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C젠, 네. PCL 몇 가지 종목을 샘플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XY 차트 놓고 이게 추세적 주도주로 수급이 들어오나 보시면 안 들어와요. 올려놓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두들겨 패기가 바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저점에서 한 30에서 50%는 가능해요. 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더블 가고 뭔가 새로운 에너지로 간다? 저는 오히려 코로나 진단키트 또 원숭이 두 창 한때 하지만 지금 원숭이 두 창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바이오 쪽에서는요. 네. 이쪽을 볼래요. 스마트 헬스케어. 오히려 스마트 헬스케어 그 플랫폼 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럼 이건 법이 바뀌어야 돼요.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 그 다음에 호텔식 병원 이것도 SOC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과 연결된 기업을 더 보면 맞지. 오히려 그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은 저는 그냥 데드캣 빠운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반등시 매도 그리고 그거 팔아갖고 오히려 정부 정책 연골고리에 그 앞으로 3년 주도할 것들에다가 더 집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시각으로 바이오는 보고 계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 좀 해볼까요? 보호예수 풀린 첫날이었잖아요. 요 얘기도 사실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주목한 이슈였고 그게 이제 오늘이었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상당히 많이 풀린 첫날이었는데 사실 주가에는 뭐 큰 타격이 없는 걸로 주가상으로는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우리가 35만 때는 하지 마 그래. 그렇죠. 매수지만 네. 40만원 매도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요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쪽 선물이 상장됐다는 게 저는 제일 찝찝해요. 그 BBIG가 꺾이기 시작한 게 그 BBIG 선물이 상장되면서 합성시켜서 죽여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매매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설명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 선물, 매도.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눈에는 매수하지만 뒤에 폭탄 제조하는 합성 매도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가능해요. 매도하고 밑에서 연결 선물 합성 매수도 가능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박스로 왔다 갔다 기계 군단이 장난치는 그런 박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방향성 못 맞춘다. 그리고 LG화학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LG화학도 보시면 여러분들 공포 때 사신 분이 수익 났습니다. 네. 이렇게 급락해 그 50만 원께에서 40만 원. 얘의 저점이 결론은 1월 20 LG 에너지솔루션 상장될 때가 이게 60만 원이었어요. 이게 60만 원도 저 고가 거의 8, 90만 원에서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43만 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43만 원 갔을 때 제가 55만 원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역발상 전략으로 떨어지는 간락 잡으시 이게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네.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그냥 지그재그입니다, 이제. 롱숏만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솔도 지금 45만 원과 35만 원에 주식가 40만 원. 그럼 저는 이렇게 37만 원에 35만 원 매수한다. 40만 원과 42만 원 매도한다. 그리고 이렇게 6개월 동안 박스나 보면서 그거를 누가 갖고 가나 보겠다. 실제로 나오는 물량이 블록딜로 누가 갖고 가는지 아니면 시장에다가 조정시키는지 이걸 실제로 확인 좀 하겠어요. 거의 990만 주, 그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진짜 공모가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갖고 있는 물량을 안 팔겠다. 뭐 당분간이라는 게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거는 숨겨서 팔 수 있는 게 우리 집사적 시각들입니다. 합성해서 팔거나 눈앞에는 담보 잡고 뒤에서 다른 합성으로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뉴스 나오는 거 믿지 마십시오. 그냥 시세에다 물어보시죠. 시세에다 물어보시면 엔솔은 저는 공모가 30만 원까지는 열어놓을래요. 어허. 거기 오면 박앤세일. 전번에는 35만 원이 박앤세일인데 지금 요새 우리 노상 얘기하는 게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음주 우리 그때 그 직원들 얼마나 불화했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고모 받으신 분들이 반토막 돼갖고 이게 완전히 족쇄가 되신 완전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엔솔이 살아나려면 저는 실질적으로 칩4가 결정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11월 달 보시죠. 그러니까 11월 전까지 박스 다음 정부 트럼프 전 대통령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그분은 또 현 정책 또 엎어치기 들어가고 막 이런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체적인 시각은 저는 이 국제 정치 역학적인 파워 게임으로 접근하시지 그냥 기업의 펀더멘탈로 접근하지 마시죠. 좀 더 크게 좀 멀리 이렇게 보고 큰 시각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네. 인플레이션이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 권력가들을 다 그냥 아웃시켰어요. 새로운 정권 나오고 전 세계를 탈세계화로 만들어 세계화해서 그러면 여기에 균형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는 주기로는 안 믿어요. 봄 다음엔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이 세상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합리적인 이 순환 구조로 봤던 이 시장 접근도 못하고 다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데 같은 공간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요. 그거를 맞춰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새 영화 보면 딱 느낌이 오는 게 닥터 스트레인지 멀티 그 영화 생각났어요. 말씀하시는데. 다른 세계에 내가 있고. 네. 지금 시장이 그거 같아요. 거기에 영향력이 기업의 실적보다는 파워 게임이에요. 수급. 네. 와, 시장을 그렇게까지 봐야 한다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요새 실전에서 똑똑한 사람 바보 되는 시장. 실전에서는. 오히려 공포를 매수하거나 외로울 때 기다렸다가 사서 으쌰 나오면 팔고 나오거나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전쟁적 사고로 그 전투적 사고로 전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매매하면 몰라도 이걸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한 다음에
뭐 펀드 주당 EPS에서 뭐 해갖고 네. 계산해서 이런 사람들 다 나가는 장입니다. 기계공단들한테 다 당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장이에요. 근데 어려운 거를 어렵다고 손 놓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가장 좋은 사인이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공포를 자꾸 만드는 쪽 있죠. 저는 그런 것만 찾아다녀요. 우리 보고 팔게끔 만드는 거. 공포를 만드는 거. 그러면 들여다봐요. 거기서 진짜 부러지지 않는 기업들 사놓으면 거기서 웬만한 엑기스들이 막 나와요. 세상이 싹 바뀌는 순간에. 근데 주도주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노리는 장이 어떻겠나라는 실전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주의. 어떤 네. 면에서는 이론적 사고가 아니에요. 비합리적 사고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아주 단순 논리예요. 조금 더 현장주의로 들리고 사실 중장기로 들고 가기보다는 좀 단타적인 시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자고요. 네. 오죽하면 이번 2200에서 2400 가질 때 시가상이 대표 종목하고 7%, 10% 먹기 않다나 이 잣대로 돌리니까 돌아가는데요. 이 종목을 20, 30% 먹겠다 하면 이게 1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돌아가요. 네. 구경만 했다 다시 빠지고 구경만 했 그럼 돈만 묶이고 이런 것들을 빌려다 기계 롱숏이나 그러니까 이런 데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전투적 사고로 단타 매매에서 게릴라 전투로 수익을 챙출하는 현장주의로 가야지 이거를 펀더멘탈에 분석해갖고 이론가들이 앞으로 제시하는 무슨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살 때가 꼭지가 되고 호재 나올 때 우리가 아 이젠 됐나 보다 하면 걸려버리고 네. 오히려 공포 때 팔은 역사이클에 걸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계속 3개월 더 갈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방망이를 좀 짧게 짧게 잡고. 단단히 잡고. 그래서 지금 네. 보면 이런 논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눌렀다 다시 갈 거냐. 네. 다시 이게 진바닥 확인된 거냐. 아니 여기서 더 갈 거냐. 저 그거 싸우지 말자고요. 그거 맞출 사람 없습니다. 네. 의미도 없고. 네. 그러니 지금 타켓이 되는 싼 종목을 사서 어떻게 되든 간에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그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중에는 뭐 예를 들면 K건설이라든지 뭐 이랬던 쪽은 좀 장기로 말씀해 주셨고 지금 현장주의로 말씀해 주신 건 좀 짧은 시각으로 말씀해 주셨고 좀 구별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K건설도 지금 3개월은 단타를 하시라고요. 아,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예. 현대건설도 요번에 35,700원 하시면은 45,000원과 5만원대 팔자. 아니 2030년을 상상해 보자라고 말씀하시길래 아니. 굉장히 장기로 보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거는 네. 반은 그렇게 갈 거예요. 반은 트레이딩하고 반은 장기로 가고 그러면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는 속도가 꽤 나오는 거. 그래서 진짜 뭔가 대세 에너지는 이제 거래 대금이 10조 넘어가고 네. 삼성전자가 7만 전자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니 이 얘기들 다 쑥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나와야 가능할 건데 그거는 금년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새벽 3시죠? 3시 정도에 지금 FOMC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쪽 분위기는 어때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183포인트 상승. 그러니까 그냥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시하고 이제 기술 쪽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미국산 빠졌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게 시간에서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게 오늘 시장을 하단하고 돌렸다는 저는 하나의 트리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3시 이후에 엎어치기만 안 들어가면 네. 아침에 눈 딱 떴는데 마이너스 2, 300이에요. 그럼 당한 거고. 아. 네.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보니까 기술주가 그냥 급등으로 딱 나와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62,000 돌파해서 2, 3천 원 더 가나. 그것만 보겠습니다.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대로 75bp 쪽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환호하는 쪽, 뭐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나올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좀 함께 시장 보시고요. 저희 또 다음 이 시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는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늦은 시간까지 많이들 저희 생방송 중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뭐, 일일이
아이디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시장에도 우리 함께 시장 얘기하면서 계속 좋은 결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